안녕하세요. 강민채 변호사입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앞의 내용에 이어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위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위탁은 외형적으로는 개인정보가 한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로 이전된다는, 넘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달리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제3자 제공의 경우 이전하는 자가 아닌 이전받는 자의 업무 목적을 위한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반면 취급 위탁의 경우는 이전하는 자, 즉 개인정보를 주는 자의 사무처리 목적을 위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살펴보면 통신회사가 보험 TM에 이용하도록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게 제공한 경우 이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보험사의 사업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 제공에 해당합니다. 이때 제3자는 법인격이 다르면 모두 제3자로 보기 때문에 자회사나 모회사, 계열회사를 불문하고 모두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포털 사이트가 자회사인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의 TM에 이용하도록 자기 회원 정보를 자회사에게 제공했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제3자 제공에 해당합니다. 취급 위탁은 예를 들면 고객 불만 접수 처리 업무라던가 물품 배송 업무, AS 업무 등을 외부 업체에 아웃소싱 주려는 경우 이는 이전하는 자의 사무처리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취급 위탁에 해당이 됩니다. 제3자 제공과 업무 위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전 방법에 있어서 제3자 제공은 제공 목적 등 법이 정한 사항을 고지한 후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3자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 위탁은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위탁 사실을 공개하거나 고지하기만 하면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 감독 책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전된 그 개인정보의 관리 감독과 관련해서는 제3자 제공의 경우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모든 책임을 부담하지만 업무 위탁에 있어서는 업무 위탁을 주었더라도 위탁자에게도 그 이전된 개인정보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이전되고 나서 제3자 제공이 이루어지고 나서 제3자 사이드에서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제공받는 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을 하지만 업무 위탁의 경우는 위탁자가 여전히 사용자 책임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제3자 제공의 적법 요건을 살펴보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의를 받을 때 법에서 정한 법정 고지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만 합니다. 법정 고지사항으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그에 따른 불이익 관련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동의 없이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그 사정을 알고도 제공받은 자까지도 동일하게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과징금까지도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 위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문서는 명칭을 불문하고 계약서나 협약서나 명칭을 불문하고 법이 정한 사항에 대해서 포함하고 있기만 하면 되는데요. 위탁 업무의 수행 목적이나 목적 외의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대한 사항이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는 7가지 반드시 위탁 문서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샘플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업무에 참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해서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관련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내에 위탁 관련된 사항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케팅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면, 전자우편, 모사 전송, 전화, 문자 전송 등으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의 경우 책임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수탁을 하더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교육 및 감독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위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실태, 재위탁 여부, 목적의 이용 여부,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 즉 위탁자는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수탁자를 마치 그 위탁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위탁자의 직원인 것처럼 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특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는 만약에 수탁자의 관리 감독을 교육을 소홀히 해서 수탁자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위반 행위에 관련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국외 개인정보 이전에 대해서도 규제를 두고 있는데요. 이때 국외 개인정보 이전이라 함은 국외 제공, 국외 처리 위탁, 국외 보관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동의를 안 거치고 공개만 해도 되는 경우를 위탁과 처리 위탁과 보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 국외 개인정보 처리 위탁, 보관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런 법정 고지 사항들을 모두 기재해서 공개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국외 제공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3자 제공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외 제공에 대한 법정 고지 사항까지 모두 포함해서 한꺼번에 국외 제공과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한꺼번에 받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외 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 국외 제공을 하게 되면 이 역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무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 공개 의무를 들 수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해서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해서 공개한 자율 규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필수적 기재사항들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필수적 기재사항으로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과 위탁에 관한 사항, 파기와 정보 주체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연락처, 쿠키에 관한 사항,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필수적 기재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반드시 외부에 공개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만약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기타 몇 가지 법에서 인정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어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의무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한 그 세부 기준을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라는 고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이라는 고시가 있습니다. 이 고시들에서는 비밀번호 작성 규칙이라거나 접근 권한 통제에 관한 내용 등등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을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조치들을 다 준수한 경우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싸이월드 판결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다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는 그 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보호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고시를 준수했다고 항상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고시는 반드시 준수해야 굉장히 중대한 법률적 리스크가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서 이런 그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발생하게 되면 형사처벌이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관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체 없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파기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나 손해배상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파기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내부적으로 파기 절차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개인정보 파기 관리 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하는 파기 프로세스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기 방법과 관련해서 다시 복원하거나 재생할 수 없는 형태로 완벽하게 파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해야 하고 종이 문서에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해서 파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파기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파기 의무만 면한다는 것이고 해당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어서 그 보존의 근거가 된 다른 법령의 목적 범위에 한해서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법상 요구되는 의무는 크게 두 가지,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와 규제기관에 대한 신고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유출의 개념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유출의 유형 중에 자주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해킹에 의한 유출, 내부자 유출, 이메일 오발송에 의한 유출 등이 있고 검색 엔진이나 시스템 오류, 개인정보 취급자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의 경우도 요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출 통지를 먼저 살펴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기준 시점은 알게 되었을 때이고 지체 없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를 의미합니다. 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는 5일 이내가 아니라 24시간 이내에 정보 주체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를 할 때 그에 포함될 항목들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통지 항목에 포함시켜서 통지를 해야 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도 유사한 내용들을 항목에 포함시켜서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규제기관에 대한 유출 신고를 살펴볼 텐데요.
통제 경우와 달리 개인정보 처리자는 항상 규제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000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한해서 규제기관에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는 이런 기준 없이 한 명이라도 유출이 되면 정부기관, 규제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정보 실무를 하실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